안녕하세요. 취미로 콘트의 김철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영상을 못 올려서 이제 근황도 알려드리고 새로운 전략 업데이트가 되어서 다시 이제 구독 회원을 받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제 마지막 영상에서 간기중 수술을 하게 되어서 한동안 올리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수술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2월 8일에 수술 예정이었는데 이날 입원하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갑자기 높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3월 초에 검사를 한 것이 저는 좀 낮아질 줄 알았는데 더 높아진 거예요. 이번에는 막 1000에 육박할 정도로 993이 나와서 이대로는 수술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간 수치가 낮아질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 수치가 이제 낮아질 때까지 뭐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회사 다니면은 교수님이 진단서를 써준다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뭐 저는 직장인은 아니고 뭐 일도 그렇게 뭐 육체노동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쉬엄쉬엄 했어요. 제가 주로 저녁에 많이 작업을 했는데 이때는 또 괜히 간 수치가 안 떨어질까봐 저녁에도 그냥 바로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그냥 일찍 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3월 말에 한 검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4월 26일에 또 가는데 아마 이때는 정상 수치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간 수치가 낮아지길 바라면서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정상으로 온 것 같고요. 이렇게 간 수치가 높아진 원인은 결국엔 찾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간 조직 검사도 했어요. 근데 간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근황은 이렇고요. 쉬는 동안에 뭐 잠깐씩 하긴 했어요. 네, 메일도 이제 답변해드리고 지금 홈페이지에도 좀 밀린 답변들이 있는데 해드리다가 또 다시 지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일 못 드린 것도 있고 해결을 못한 것도 있고 좀 너무 복잡해가지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긴 한데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슈퍼클라우드 플러스로 하고 있었는데 그 전략에 이제 맹점이 하나 있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추세 전략 킬리만자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킬리만자로의 그 높은 봉우리를 올라가자라는 뜻에서 이런 높은 수익을 추구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지금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딱히 거래가 일어나진 않았고요. 그 변동성 돌파 전략은 이제 노이즈와 자금 관리 부분을 추가해서 좀 더 자유도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드릴 게 많아요. 기존에는 이제 시간 분산 전략이니까 시간하고 이제 K 값만 바꿔주면 됐었는데 이제는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시간 분산 전략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노이즈 그리고 자금 관리를 합쳐가지고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분노자가 됐어요. 시간 분산, 노이즈, 자금 관리 건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기준시와 K값 동일하고요. 여기 이제 노이즈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노이즈라는 것이 이제 전날의 그 캔들에 대해서 그 꼬리의 비율을 이제 K값으로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더 이 전략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 뭐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에 체크를 하시면은 여기에 라벨로 표시를 하게 해놨어요. 바로바로 알 수 있게. 기본적으로는 이 K 값이 여기에 있는 K 값을 사용을 해요. 근데 노이즈에 체크를 하면은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노이즈 값을 K 값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K 값이 0.5인데 노이즈에 체크하면은 K 값이 0.75로 바뀌죠. 그래서 그 노이즈 값을 기준으로 이런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노이즈는 매일매일 바뀌어요. 어떤 날은 뭐 0.199, 어떤 날은 0.58, 0.47, 0.32 이런 식으로 전날의 꼬리 비율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금 관리 부분은 이제 전날의 변동폭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변동폭을 견딜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투자금 비중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 전날 데이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바뀝니다. 어떤 날은 86.4%, 어떤 날은 67.6%를 걸게 되어 있고요.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자유도가 좀 높아졌죠. 그리고 여기에 이 TVX봇하고 연동해가지고 얼러트를 바로 쓸 수 있게 설정 값들을 넣게 해봤어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편하시면은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이 스크립트 상에서
여러분이 직접 이 tvexbot 명령어를 써서 이제 얼러트로 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GPO에서 밖에 얼러트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전략, 스트래티지에서도 얼러트 발생이 가능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백테스트 신호에 맞춰가지고 그 동일한 시점에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제 지표와 전략의 그 신호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투자 비중이나 레버리지도 다 이 안에서 계산해서 이 투자 비중과 레버리지가 실제로 매매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냥 기존 방식처럼 여기에 얼러트 메시지를 쓰는 방식으로는 이제 사용을 못합니다. 계속 레버리지와 투자 비중을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죠. 근데 이것의 장점은 얼러트 하나를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요. 얼러트 수가 줄어드니까 여기 창이 좀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노이즈를 적용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금 관리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신다라고 하면은 하셔도 되는데, 나는 좀 MDD를 견디면서 마이너스 50%, 70% 견디면서 좀 더 큰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면은 자금 관리는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도 자금 관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고정 레버리지로 투자 비중 1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를 하면은 그 베팅 금액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MDD도 적어지고 순익도 적어지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노이즈나 자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책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의 이 변동성 돌파 전략에 대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저는 그걸 보고 이 전략을 구현한 거니까요.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스트레이더 79님 블로그에 보시면은 거의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노이즈 레이쇼를 이용한 변동성 돌파 전략 개선, 여기에 노이즈에 대한 정의도 나오고요.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평균 노이즈 비율과 마켓 타이밍을 결합한 변동성 돌파 전략,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금 관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백테스트 하실 수 있도록, 얼러트에서 바로 신호가 나가서 자동 매매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다 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아직 스크립트는 올리지 않았는데 제가 조만간에 올릴 겁니다. 적어도 이번 달 안으로는 올릴 거고요. 킬리만자로도 기본은 이제 고점과 저점에 대한 그 추세 전략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 이동평균을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슈퍼 트렌드 필터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일단 유로스크립트 구독자분들한테도 공개를 할 거고, 그 유튜브 멤버십으로 공개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같이 만들어 가면서 자동 매매도 같이 해보고요. 전략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바로 구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략은 숏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별로 성과가 안 나와서 롱 전용 전략으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숏은 다 없앴고요. 그 슈퍼클라우드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 상승 중에 이런 잠깐 슈퍼 트렌드가 하락하는 구간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보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재에서는 4월 10일에 매수가 나왔고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고, 일반적인 슈퍼 트렌드라면은 여기에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을 텐데,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이제 신호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더 이제 하락을 하면은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올 거고요. 매수 지점보다 더 낮은 구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살려서 이 저항을 뚫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전략도 일단 이제 유로스크립트 구독자분들한테 공개를 할 거고요. 지금 유튜브 멤버십 공개용 스크립트로 사용할지 말지는 미정이라서, 혹시 이제 유로스크립트 구독하시면은 좀 금액이 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전략을 유튜브 멤버십으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이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유료 스크립트 구독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변동성 돌파 전략은 이제 유료 스크립트 구독자분들께만 제공을 하고 유튜브 멤버십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계속 유료 스크립트 구독자분들한테 공개된 전략이고 킬리만자로는 새로 나온 전략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원리가 간단해서 이 정도는 그냥 공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유튜브 멤버십으로 공개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 영상 업데이트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슈퍼클라우드 플러스 4시간짜리 100만원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미실현 손익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000만원 언저리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굉장히 한 50% 정도 MDD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 꽤 크게 하락을 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세 대비로는 이제 많이 초과 수익을 낸 상태예요. 그리고 이 계좌는 이제 슈퍼클라우드 플러스에서 새로 이제 킬리만자로라는 전략을 하기로 했으니까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그리고 변동성 돌파 전략도 여전히 수익 중이고요. 근데 이때 한번 크게 까졌죠. 3월 중후반 그때 많이 좀 크게 이제 상투를 잡았다가 내려온 구간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200만원짜리 잘 가고 있고, 이제 4월 말이 됐죠. 그래서 11월 4월 전략에 따라서는 이제 주식을 4월 말에 매도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11월 4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최고가 전략을 쓰고 있어요. 월말 종가가 사상 최고치일 때는 그 다음 달에도 주식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4월 말에 이 상태로 가면은 코스피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주식 ETF를 갖고 있는데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100만원짜리 변동성 돌파 전략도 잘 가다가 이제 2월 달부터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본전 언저리에 와서 그냥 재미없게 횡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곁다리로 하고 있는 RSI2 전략이죠. 얘는 이제 손매매로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예약 매매로 하고 있죠. 5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한동안 이제 재미가 없었어요. 마이너스 15%까지도 갔다가 이때 3월 중후반을 기점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꽤 재밌었습니다. 수익을 보니까 재밌죠. 그래서 테스트 계좌 결산을 해보면은 역시나 비트코인 이 추세 전략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순수익 합계 금액인데 엄청 들락날락하죠. 그래서 지금은 순수익 1274만원 정도 되네요. 원금이 550만원이니까요. 순수익률 230% 정도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연차로 따지면은 3년차고 이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 기간으로는 2년이 채 안 됐죠.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주식도 올라가는 구간에 수익 얻고 있고, 얘네들은 그냥 테스트 삼아서 재미로 해보는 것이라 만족합니다. 마이너스가 안 됐기 때문에 변동성 돌파도 잘 되고 있고, 비트코인 추세 전략 잘 가고 있고, 금은을 안 봤네요. 금하고 은, 지금은 이제 은에 100% 투자가 돼 있는 상태고 좀 삐죽삐죽한 게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런 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10,000원 적립식으로 하고 있는 LAA 전략, 이건 미국 ETF 레버리지로 하고 있죠. 얘도 거의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 나다가 지금 다시 원금 딱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자산 배분해 놓은 거, 얘도 그냥 무난하게 잘 자산 배분 기대치만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아주 위험한 자산군에도 투자를 하고, 주식에도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해야죠. 주식 투자도 하고 이런 실물과 관련된 금에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적립식으로 미국 시장에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안정적으로 자산 배분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자산이나 전략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균형도 맞고 투자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이것저것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을 가지고 어떤 한 가지 전략에 몰빵한다든가 이런 기준 없이 뭐가 좋다더라 TV 보고 그냥 단순하게 투자하시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어떤 전략이 좋을까,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 마켓 타이밍을 재볼까, 아니면 재무 분석을 해볼까, 자산 배분을 해볼까, 그런 것들이 다 공부가 되니까 항상 평생 해야죠. 평생 그런 것들을 관심에 두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황에다가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 전략 그리고 수익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